향해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달립니다. 직업과 진로에 대해 깊고 자세히 알려드리는 직업 탐구 생활, 오늘의 직진! 안녕하세요, 배우 조아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의 직진에서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현재 뮤지컬, 드라마, 모델, 진행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 중인 5년차 배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별하게도 뮤지컬 배우의 일상을 깊고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뮤지컬 배우의 일상 속으로 함께 가실까요? 목이 풀리려면 몸이 풀려야 돼요. 소리야지. 있나. 일어나! 일어나! 후. 이거 찾았잖아. 배우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대 리허설 가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 배고프면 노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이 구운 계란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입고 계시는 그 옷 혹시 무대 의상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무대 의상 입고 뭐 먹으면 안 되는데 조심히 먹어야 돼요. 드레스 리허설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드레스 리허설은요, 이제 공연 전에 동선이나 음향이나 이런 모든 조명 같은 것도 포함이고, 이 모든 거를 다 공연 전에 확인하는, 이제 본 공연처럼 완벽하게 세팅을 한 후에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이번에 하시는 뮤지컬은 어떤 뮤지컬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뮤지컬이 있는데, 뭐 라이센스 작품도 있을 거고, 창작 작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작품은 국내에서 창작한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한 편에 참여하는 배우와 스텝은 모두 몇 명 정도 되나요? 보통 이제 작품마다 조금 다른데요.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작품은 총 배우가 12명이고요. 이제 한 캐릭터당 4명씩 쿼드 캐스트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배우만 12명, 그리고 PD님이랑 다 같이 스태프분들 포함해서, 감독님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할 때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체크하시나요? 마킹 테이프가 있거든요. 무대에 보면 그 마킹 테이프랑 조명 감독님이랑 사인을 맞춰서 이 타이밍에는 여기 가서 조명을 쏠 것이니 이 타이밍에 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타이밍에 저기 가 있어야 되고, 이 노래에서는 저기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의상 갈아입어야 할 때 빠르게 갈아입는 팁이 있다면? 제가 다른 타 작품에서 한 12초짜리 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공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초 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환복을 하는 그런 퀵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느낀 거는 집중력? 잘 안 보이고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고, 하지만 그 12초 안에 해내야 한다는 그 집중력만 있으면 손도 막 버벅거리지 않고 잘 되더라고요. 관객분들은 이제 무대나 분장실은 익숙하게 잘 아실 텐데 백스테이지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오세요. 어두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가 무대 백스테이지예요. 굉장히 좁죠. 이렇게 보면 소품들도 나눠져 있고 공연 전에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매일매일 매번 배우들이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의상들이 걸려져 있고 자,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무대 공연 중에 여기 뒷문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하수를 이어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무대 리허설을 할 때 이렇게 체크를 다 하는 거죠. 동선 체크. 아, 여기에는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위험도를 좀 낮추는 것도 드레스 리허설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무대 밖으로 나가려면 바로 그냥 문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짜잔! 우리 관객분들과 바로 만날 수 있는 벽 하나를 두고 굉장히 좁아서 조심해야 돼요. 항상 무대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세트들도 크고 막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위험하니까. 정보가 많을수록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시.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바랬던 우리. 오케이. 대본에 메모가 많으시던데 어떤 내용을 적으신 건가요?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팩트 체크 같은 걸 해요. 대본에서만 알 수 있는, 텍스트로만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다 적으면서 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얘는 누구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관계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부분도 다 메모를 하고 뭐 다른 부분은 그냥 제가 느꼈던 거 한 번 읽었을 때 아, 이 대사는 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적고 또 한 번 읽었을 때랑 두 번 읽었을 때랑 세 번 읽었을 때랑 10번 읽었을 때랑 또 다르거든요. 그 메모를 지우지 않고 거기 옆에다가 다른 색깔로 또 메모를 해요. 아,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팁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옛날에는 막 글을 외웠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사 공부를 할 때 한 페이지를 빼곡히 적어가면서 외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외워보니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대사를 외우는 꿀팁은 외우진 않고 계속 읽어요. 계속 읽으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다 보면 저절로 저는 이렇게 입력이 되더라고요, 잘. 네. 상황을 인지해라. 님, 네. 혹시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여기서는요, 이제 무대에서 연습한 것 다 포함해서 무대에서 어떤 세트라든지 전환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면서 이 연습실에서는 조금 더 심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드레스 리허설부터 오후에 연습까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체력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일단 잘 먹어야 되고요.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면역력을 좀 키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꾸준한 운동, 몸을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오늘 드레스 리허설 때 보니까 메이크업이 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원래 메이크업을 그렇게 진하지 않게 하시나요? 일단 작품에 따라서 조금 이제 메이크업 강도라고 해야 되나? 그 강도가 조절이 되는데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작품은 현대극이고 그리고 뭐 직장인 기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화려하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안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또 소극장이기도 해서 관객들과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올라갑니다. 다른 뮤지컬이나 연극 배우분들 보면 메이크업이 되게 진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시대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대극장에서는 진짜 1000명이 넘는 관객석이 저기 2층, 3층까지 있잖아요. 그 2층, 3층까지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목구비를 더 보여주고, 그리고 무대 위에는 굉장히 조명들이 세요. 앞에, 옆에, 막 뒤에서까지 조명을 막 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아무리 진하게 해도 이게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작품들 중에서도 속눈썹을 2개씩 붙였던 작품도 있었고, 그렇게 좀 부각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잘린 사람. 주스나 가벼운 알코올 마시고 싶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는 치료실도 아니고 정신병원도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공연에서 한 역할에 여러 명 캐스팅을 하시는 걸까요? 배우들도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고를 관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어떤 의무감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매 회차 공연을 진행하는 게 컨디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관객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같은 캐릭터인데 다양한 사람이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에 그런 재미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또 공연을 보러 가게 됐을 때 이 역할을 이 사람이 하는 것도 보고 싶다. 이 역할을 이분이 하는 것도 보고 싶네. 거기에 나오는 또 매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회전문을 돈다라고 하더라고요. 배우 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회전문을 돌지 않나. 또 그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안 돼요. 저 학생은 불법이래요. 원래. 배우님 오늘 리허설과 연습은 어떠셨나요? 네, 확실히 이제 다음 주가 저희가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공연 때문에 무대 리허설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연습실에 와서 런스루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연습실에서만 하다가 공연장에 가서 또 연습실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른 컨디션으로 또 적응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큰 틀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이 오늘의 직진의 MC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동료 배우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씨, 오빠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 역을 맡은 오태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좋죠. 좋죠? 네. 자, 오태우 배우님, 네. 오늘 이제 리허설 끝내고 연습을 하였는데 이 런스루 어떠셨나요? 아, 이제 공연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이제 할인 배우랑 합이 좀 잘 맞는 편이라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시간적으로 좀 더 우리가 연습이 좀 더 길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죠. 맞아요. 아무래도 연습량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들한테는 좀 좋으니까 심적으로 안정이 좀 안정이 되죠. 그럼 혹시 공연 중에 실수한 기억이 있을까요? 아, 실수는 정말 많이 했는데 가사를 이제 통으로 까먹은 적이 많아갖고 통째로요, 그냥? 네, 많진 않지만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공연 중에? 예. 아, 근데 그 뒤로 거기는 다시는 안 틀리고. 아, 그쵸.
태우 배우님의 이 실수담을 들으니까 제가 또 실수했던 기억이 나는데 궁금하시죠? 네. 저는 이제 다른 작품을 할 때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사다리가 그냥 이렇게 보이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사다리를 보지 않고 관객들을 보면서 정면을 보고 사다리를 옆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사실 사람이 옆에 보지 않으면 내가 옆으로 잘 가고 있는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감각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감각으로 잡아야 돼요. 진짜 이렇게 진짜 옆으로 걸어가면서. 근데 아무리 손을 뻗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쯤 잡혀야 되는데 네. 진짜 소대까지 들어갈 뻔했어요, 저. 아, 퇴장을 할 뻔했어요. 퇴장을 할 뻔했어요. 그 무대에서 나갈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뒤에 계시는 배우님이 약간 눈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뭔지 알죠? 해가지고 딱 뒤에 보고 사다리 잡고 그렇게 갔던 적도 있고. 그런 순간이 정말 아찔하거든요. 아시죠? 식은땀 빵 났다 들어가는. 맞아요. 식은땀이 딱 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실제적으로는 한 1분도 안 될 거예요. 10초? 그 실수하는 맞아요. 순간 10초? 근데 한 10년 같이 느껴지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정말 10초인데 체감상 10분. 맞아. 이 온 우주가 멈춘 느낌? 나 혼자만 멍하게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튼 그런 너무 아찔한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공연 무대 하시는 분들은 모두 실수가 한 번쯤은 꼭 있으실 것 같아요. 무조건 있죠. 무조건. 이거는 없을 수가 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 배우로서 무대 연기, 예. 카메라 연기 아. 각각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대는 라이브니까 저는 그런 실수들이 되게 사랑스럽다는 그런 그것 또한 이제 매력이죠. 예,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슛을 많이 이렇게 따로따로 장면을 많이 따니까 뭔가 안정감이 있다. 뭔가 그러면은 태우 배우님은 무대 연기가 재밌으세요? 매체 연기가 재밌으세요? 매력이 다른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무대가 좀 더 집중이 잘 되지 않나. 예, 그 흐름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끊어가지 않으니까 예. 쭉 그냥 이제 그 스토리들이 다 이어가시니까 이것도 모든 배우들의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작품을 하는 동안에 계속 같은 연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또 길면 1년 정도를 똑같은 대사를 매일 치거든요. 이럴 때 슬럼프가 올 때가 있죠. 있죠. 그냥 네. 생각을 놨는데 대사를 자동으로 치고 있다던가. 로봇처럼, 예. 로봇처럼 기계죠. 기계처럼. 예. 그럼 그 슬럼프가 올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그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대사를 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한테 말을 해줘야겠다. 상대 얘기를 잘 듣고 말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들이 좀 슬럼프를 많이 극복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건 좀 약간 딥해질 수 있는데 지금 벌써 딥하시면 안 되고, 자, 배우를 그만둬야겠다 생각한 적이 혹시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 같은 비슷한 고민이겠지만 일단 작품의 지속성이 없을 때 그냥 뭔가 한 작품 끝나고 이런 공백기를 오래 갖게 되면은 맞아요. 또 많은 고민을 하겠죠. 이제 다른 차기작이 없을 때. 예, 차기작을 없을 때 다른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잖아요. 오히려 그때가 돈을 더 많이 벌 때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맞아. 예, 그럴 때 이제 가끔 생각했죠. 이 길이 맞나? 현타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가끔 이제 회사원 이런 회사 증 같은 거 볼 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종종 하곤 합니다. 저희는 또 프리랜서라는 이런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안정적인 직업이랑은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많이 멀죠. 그래서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그만둬야 되나? 라고 느꼈을 때 그걸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이 마음가짐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고 잘하고 또. 네. 근데 또 이제 다른 일과에 받는 스트레스가 달라요. 이거는 아. 좋은 스트레스인 것 같고 다른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되게 너무 네.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힘든 스트레스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좋은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 같은데 어려워. 우선 뮤지컬은 노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하지만 노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나머지 게 또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또 커갖고 사실 이제 뭐 분배가 참 균형이 잡혀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이 좋은 뮤지컬 배우,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가 더 좋은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 공감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공감 능력을 끄집어내서 내가 맡은 역할 있잖아요. 그쵸. 이 역할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내가 연기를 할 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이 사람을 공감 못하는데 누가 그걸 보고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데? 그쵸? 여기까지 이제 오태우 배우님을 한번 인터뷰 해봤고요. 오늘의 직진 MC로서 조아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연기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호흡인 것 같아요. 이 대사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호흡도 있을 거고 또 이 텍스트에 따라서 또 호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을 잘 캐치하는 게 저의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짓말처럼 하는 호흡이 아닌 진짜 이 감정을 느꼈을 때 난 어떤 호흡을 가지고 있나가 저의 가장 집중해서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기 지적을 받으면 네.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나요? 아니요. 전혀 상처는 되지 않고요. 같이 작품을 하고 있는 감독님들의 코멘트를 받았을 때 어쨌든 이 같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코멘트를 받았다고 해서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고 조금 더 이 방향이 맞구나, 저 방향이 맞구나 라는 걸 빨리 수용을 해서 빨리 고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이나 연출님들한테 제 생각은 이런데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라든지 좀 궁금한 점을 좀 참지 않고 잘 물어보는 스타일인 것 같고 거기서 또 해주시는 이제 금 같은 말들이 있으시거든요. 물론 칭찬을 받으면 좋겠지만 쓴소리도 되게 저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인공 역할을 처음 맡았다고 하셨는데 부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앙상블부터 조연까지 하다가 이렇게 소극장 주인공을 처음 맡았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보다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무대에서 관객들한테 제 연기, 제 노래, 제 춤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옛날부터 또 4년 전에 처음 봤을 거예요. 4년 전에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고 내가 언젠간 이 작품을 꼭 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합격 연락을 받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렇게 좋아서 막 신난다 했던 시간은 한 5분이었던 것 같아요. 합격 연락을 받고 너무 기쁜데 나도 이제 드디어 관객들한테 내 연기와 내 노래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5분 정도 딱 지났을 때
막연히 뭔가 큰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한테 이렇게 쿵 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함과 기쁨은 잠시 이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연락 받았을 때 당시엔. 그럼 그 부담감과 걱정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방법은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가 생각했을 땐 짧고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간 안에 무조건 해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대본을 매일 3번 이상 계속 보고 모르겠는데 하는 것도 그냥 넘겨요. 그냥 봐요, 일단. 그냥 보고 다시 보자. 다시 보고 다시 보자. 다시 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사도 그냥 저절로 외워지다 보니까 이 대사에서 내포되어 있는 감정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연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관객이 있나요? 제가 오페라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할 때 맨 앞줄에 어떤 여성분이 첫 공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이시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이렇게 등을 딱 기대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맨 앞줄이면 너무 가까운 거리라 큰 대극장에서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여자분은 주무시는 것 같다. 소대에 가서도 이제 동료 배우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있어도 이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안 보고 싶었는데 보였던 거죠. 근데 한 공연 중간쯤 갔을 때 뭔가 이상해요. 뭔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처럼 막 어깨도 들썩거리시면서 웃으시기도 하고 휴지로 막 눈물을 닦으시면서 있는 행동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커튼 콜 때 딱 봤어요. 봤는데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차 싶었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공연을 되게 잘 보러 오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근데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그 연기에 눈물까지 흘리시고 막 같이 웃으시고 했던 그 모습이 싹 생각이 나면서 나도 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귀로 혹은 귀가 안 들리고 눈으로만 봐도 이런 분들한테 눈물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꼭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분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났는데요. 드레스 리허설부터 연습까지 이렇게 고된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냈지만 빨리 관객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쁘고 벅찬 마음이 좀 큽니다. 다음번에는 뮤지컬 배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다 같이 직진! 안녕!